안녕하세요. 유니티 오시연입니다. 아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많이 이슈가 되고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메타버스가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과연 거품인가,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메타버스인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사실 원래 유니티가 지원하고 있던 유니티를 통해서 만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예전부터 하고 있던 건데 메타버스란 키워드로 어느 순간부터 불리기 시작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란 단어를 대부분은 최근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의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 공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 이름이 메타버스였고, 어찌 보면 다들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을 보셨잖아요. 만약에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그래서 거기 레디 플레이 원에 등장하는 오아시스가 메타버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아바타라는 개념도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현재 쓰고 있는 가상현실 자체가 이 기원이 요 메타버스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한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메타버스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이 좀 있는 편이고 아직까지 단어 자체가 정립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 좀 궁극적인 모습이 영화 레드 플레이 원에 나온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에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VR 장비를 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VR 헤드셋 이걸 끼고 들어가야만 이게 메타버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다. 그냥 VR 장비는 장비 자체는 디바이스는 부가적인 것 뿐이다. 핵심적인 개념은 또 다른 나를 표현한 이 아바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가 존재하면은 이거 PC가 되든 모바일 되든 VR 되든 이 아바타가 존재하면 다 메타버스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니다. 장비, 아바타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거다. 중요한 거는 가상에서 만들어진 세계다. 이 공간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 자체에 집중해서 이 가상 공간 자체가 메타버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의미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커다란 코끼리를 가지고 다 서로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짤이 진짜 되게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요즘의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큰 코끼리를 가지고 서로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단어 자체에 대한 논란이 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범위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은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란 중 하나가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랑 현재 기술의 메타버스랑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메타버스라고 하면 영화 레디 플레이 원에 나오는 그런 수준의 메타버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선 VR 장비가 되게 가볍거든요. 얇고 가벼워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VR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뭉툭하고 어느 정도 부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물론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오래 끼고 있긴 조금 무거운 단계이긴 하죠. 그리고 전신 슈트 같은 경우도 저 영화에서는 전신 슈트가 퀄리티가 좋은데 아직까진 저 영화에서 말하는 퀄리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발전이란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쪽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증기로 대변된 1차, 그리고 전기가 보급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2차. 이런 수많은 산업혁명들을 지금 우리가 나중에 돼서 교과서로 보고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산업혁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산업혁명 뭐 1차 같은 경우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쳐서 일어났고
2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십 년 동안 일어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란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기차를 예를 들어보면은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거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그런 소리를 하면은 거품이라 그랬어요.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당시 전기차는 해봤자 막 트위지 같은 되게 작은 카트 같은 거 그런 거에 불과했고 뭐 자율주행도 그냥 정해진 웨이포인트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되게 조악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기술 개발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연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 후가 되게 정해진 미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좀 더 퀄리티가 업되고 그리고 좀 더 사용자가 더 많아지고 그런 아직까지는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페이스북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LG, 삼성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당장 이 기업들이 당장 뭔가 결과를 보여주고 나타낸다기보다는 길게 보고 계속 투자를 예전부터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자체는 정해진 미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일종의 이 단어 자체는 일종의 리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메타버스는 리브랜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깊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살면서 모든 사회 분야에서 기술도 마찬가지고 리브랜딩 같은 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ESG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SG 같은 경우는 되게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ESG라는 단어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래 예전부터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뭐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제 일회용 빨대를 제공 안 하고 뭐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보다는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소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비도덕적인 기업은 우리가 불매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웬만한 회사들이 사회공헌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들인데 이 ESG라는 단어로 좀 일종의 리브랜딩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소비자가 그만큼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소비자가 관심을 갖게 되니까 기업도 그만큼 더 그쪽을 투자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좀 기술 IT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그런 예시가 이 IoT일 거예요. 사실 예전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런 컴퓨팅 시스템이 모든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거의 세기말쯤 유행하던 단어인데 근데 뭐 냉장고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TV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뭐 자동차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모든 사물들에 컴퓨터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게 IoT잖아요.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IoT라는 단어도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기술이 아니고 예전부터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 IoT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리브랜딩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기업들도 그만큼 더 이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디스플레이 쪽일 거예요. 디스플레이 요즘 아몰레드라는 단어는 다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에 다 아몰레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아몰레드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있었던 단어는 아니에요. 삼성이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삼성이 AMOLED,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능동, 행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되게 복잡한 단어잖아요. 복잡한 단어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AMOLED라고 불렀는데 이 삼성에서 이걸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LCD에서 이걸로 바뀌면서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아몰레드라는 이름으로 좀 쉽게 부르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뭐 손담비, 애프터스쿨, 당신 핫한 가수들이죠. 아몰레, 아몰레, 몰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노래. 지금도 가끔 유튜브 생각나서 가끔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노래 되게 지금 들어도 되게 세련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아몰레드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게 되면서 되게 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모바일 기기에서도 되게 고퀄리티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플에서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스펙이 확 정해진 건 아니긴 하지만 되게 330 ppi 이상에 되는 이 되게 초고해상도를 눈으로 보면 이게 구분 못한다 해가지고 망막을 뜻하는 레티나라는 단어를 붙여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부르지 않고 뭐 아몰레드 대신 능동 행렬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름 붙이기도 힘들어. 이런 것들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입니다 라고 했다면은 이처럼 대중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자체도 이런 리브랜딩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 스마트폰, 딥러닝, 클라우드, 에듀테크, 핀테크 이런 것들이 이 단어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존의 PDA폰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근데 이런 논란들을 거치면서 더 개념도 확장되고 그리고 단어의 뜻도 완전히 정립이 되고 그래서 메타버스도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메타버스는 단어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단어 자체는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정립이 될 거고 아니면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단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삶이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이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세상이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좀 더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삶이 좀 더 편해지고 그리고 제품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디지털 공간으로의 변환 그리고 디지털 공간과의 실세계 융합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 사용처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니티가 어찌 보면은 유니티가 원래부터 하고 있던 것들이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였고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유니티를 이용해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 가상세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유니티를 이용한 실시간 3D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